여기 사시는 교민분이 아니더라도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들으신 분들은 아떼란 단어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떼는 원래 우리말로는 언니란 뜻인데요, 참고로 오빠는 꾸야라고 하죠. 한국 교민분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필리핀 여성분을 보통 쉽게 아떼라고 부르죠.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그냥 아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식당이나 시장 등에서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냥 언니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겁니다. 당연히 이 호칭은 무시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존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내가 약국 간다고 바쁜 와중에 또 애도 갖고 해가지고 조만간에 또 집안일 도와줄 아떼 한 명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필리핀 아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필리핀에 사는 한국분 집에는 가사도우미, 즉 아떼도 있고 애기 돌봐주는 직원도 있죠. 저희가 보통 야야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보모죠. 필리핀의 많은 중산층 가정에서도 이 아떼하고 야야는 고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가 문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상류층에서 누리는 그런 사치스럽다 하는 그런 가정부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사도우미는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직업입니다. 돈 더 벌기 위해서 홍콩이나 중동까지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필리핀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사신 분들은 가끔 그런 말도 하시죠. 뭔 놈의 집안일이 많다고 돈 낭비되게 가정부에 보모까지 두고 사냐고. 근데 이렇게 나쁜 시선으로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이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높지도 않고요. 그 낮은 비용으로도 여기 사시는 가난한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서로 좋은 거겠죠.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아떼들은 일하는데 그래도 그 적은 돈으로 집안 전체를 부양하기도 합니다. 보통 아떼 급여를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6,000페소에서 한 8,000페소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저 급여에 따로 식비를 또 한 1,000페소에서 2,000페소 정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집에서 일하는 아떼 급여는 보통 그 아떼가 한국 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한국 요리를 특별히 좀 더 잘하면은 급여를 좀 더 많이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떼들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한데요. 특히 필리핀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요. 기본적으로 요리를 다 잘해서 아침, 점심, 저녁은 혼자 다 합니다. 또 요리를 못하면은 한 달 정도 가르치면 또 그 다음부터는 곧잘 해요. 물론 집안 청소도 매일 하고요. 그 외에 전기세나 인터넷 요금 등 공과금도 가끔 내주기도 하고요. 또 시장 같은 곳 갈 때도 같이 가면은 큰 도움이가 되죠. 외국인 혼자 가는 것보다 바가지도 좀 덜 쓸 거고 또 보디가드 역할도 하고요. 가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떼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떼한테 덤으로 영어도 배우는 효과도 있겠죠. 물론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먼저 각종 도난 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콘도에 일하는 아떼는 집주인 허가 없이는 콘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건 콘도마다 룰이 다르긴 하는데 이게 왜냐면 콘도에서 일하는 아떼가 집안 물건이나 쌀 같은 거를 훔쳐가지고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도둑질 하려고 마음먹은 아떼가 있으면은 그 아떼가 지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콘도 입구까지 불러가지고 훔친 물건을 살짝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가 콘도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콘도 입구에서 잠깐 면회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집안에 있는 쌀이나 퐁퐁 같은 거 그리고 애기들 작은 장난감 같은 거 가져가도 사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표도 안 나요. 그런 거 작은 거 가져가다가 이제 조금씩 욕심이 커져서 집주인 귀걸이 같은 기종품도 이제 손대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는 터지게 되는 거죠. 없어진 게 확실하고 또 아떼가 가져갔다는 게 확신이 드는데도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신고하기도 참 힘들고 난감해요. 이럴 때는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가족처럼 같이 일하는 아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고를 방지하기는 참 힘든 게 현실입니다. 퐁퐁 조금 짜가지고 비닐위에 담아가고 또 쌀 한 줌 떠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고 하는데 그걸 어째 잡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 100% 도둑질을 방지할 안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현명하게 아떼를 관리하고 또 귀중품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알아서 보관하는 게 최선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아떼에 대한 일 처리를 하는 게 또 아떼를 위해서도 좋고 또 그 고용인을 위해서도 서로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아떼랑 같이 한 집에서 살고 또 한 냉장고를 쓰는데 매번 같이 또 나눠 먹을 수는 없는 거 하니까 자잘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상경한 아떼들은 이 한국 음식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맛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아떼가 어느 날 일을 좀 잘한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김치 좀 꺼내 먹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김치를 꺼내 먹었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다른 밑반찬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꺼내 먹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좀 선을 넘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얘가 좀 짜증을 내면서 아니 당신이 먹으라고 했지 않냐 그러더랍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겪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 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당되는 사례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유 그 밑반찬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참 그 한 집에서 살다 보면 그 정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살면서 실제로 겪어보면은 그게 이게 얼마 한다라고만 말씀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 아떼가 먹는 음식이 비싸고 싸고 문제를 떠나서 그 주인분은 뭔가 선을 넘은 듯한 무시당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더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아떼한테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호의를 베풀더라도 먼저 좀 어느 정도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베푸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뭐 다른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이 뭐 이쁘게 생긴 아떼는 피하는 게 좋다. 왜냐면 한국 남자 꼬시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더라. 뭐 그런 말도 하시던데요. 그건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 하겠네요. 뭐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리고 생각난 게 있는데요.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집에서 일하는 아떼한테도 일반 직장 직원들처럼 3대 사회보장 가입과 13months 그러니까 13달째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해야 되냐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용주는 아떼한테 다 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죠. SSS, PLS, 빠기비라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떼도 일한 지가 한 달이 넘었으면은 법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노동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13만스라고 해서 보너스를 한번 받아요. 급여의 100%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떼도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아떼를 구할 계획이 계신 분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마닐라에서 오랫동안 일한 아떼나 야야 생활을 한 사람보다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일하는 필리핀 여성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처음 일하면은 또 익숙지가 않고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해서 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요리도 능숙하게 잘하고 집안일도 곧잘 잘해요. 마닐라 출신 아떼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대학 학비별로 벌려고 한 몇 달 일한다든지 그리고 그만둬요. 또는 다른 집에서 또 더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하면 바로 그 집으로 옮겨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인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아떼는 그나마 한 집에서 오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정말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통 한 집에서 한 10년 이상 같이 지내는 아떼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시골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100%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굳이 제가 추천한다면은 이렇게 아떼 경력이 있는 경력자보다는 비경력자를 또 마닐라 사람보다는 지방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아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